이제 교섭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본사에 가가지고 피켓팅을 하거나 이런 경우 등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법적으로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피켓팅 자체는 그 자체를 쟁의행위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쟁의행위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로 그 법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HR 레시피 복 셰프. 장 셰프입니다. 아우, 정말 오랜만이네. 네, 반갑습니다. 네.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이제 단체 교섭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노조 전문가 우리 장 셰프님을 모시고 한번 노동조합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교섭은 누가 하는 거죠? 교섭은 노조와 회사가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합원과 경영진이 이제 서로의 입장을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합하고 조합원들과 뭐 대표이사든 경영진이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대리인인 이제 노동조합 집행부 그리고 회사 쪽은 교섭 담당자들이 이제 하는 건데 네. 사실 이 담당자들은 하나의 의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둘이 막 싸우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의견 차가 있는 거에 대해 논쟁은 해야 되지만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을 그리고 네. 회사 측 교섭 담당자는 경영진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교차로 이들이 설득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하시고 교섭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섭에 대한 유의사항 먼저 설명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주제별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교섭 원칙을 수립하는 단계. 네, 그때 네. 우리가 챙겨야 될 내용들을 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교섭 인원은 한 몇 명 정도가 적당한가요? 글쎄, 교섭 인원은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100인 미만의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한 2명에서 3명. 여기서 2~3명은 노조 측, 사측 각각 2~3명을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0인을 넘어서 한 500인 미만, 그 정도의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3명에서 5명. 한 측당 뭐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명이 넘는 좀 대규모 노조인 경우에는 이제 5명 이상 해서 뭐 10명 미만까지도 하고, 근데 아무리 커도 10명 이상이 한 측당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20명이 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교섭의 안정성이나 이런 거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각각 10명 이내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큰 대회의실에 막 한 10명씩 그냥 마주 앉아가지고 교섭을 하는 게 종종 보이는데 그렇죠. 모든 게 그런 경우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은 교섭 주기에 대한 건데요. 교섭은 얼마에 한 번씩 것이 적정한 주기일까요? 이 또한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섭은 주 1회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교섭을 빠른 시기에 좀 단기간에 이제 합의를 하고 싶다. 노사가 다 의견이 일치한다면은 주 2회 또는 뭐 많게는 실무교섭 포함해서 주 3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신설 노조거나 그래서 이제 교섭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좀 여러 준비가 필요할 때는 뭐 2주에 1회든지 뭐 2~3주에 1회 이렇게 좀 텀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교섭 주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뭐 매주 만날 수도 있고, 좀 자주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 교섭이라는 표현도 쓰고, 실무 교섭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네네. 자, 그런 차이점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본교섭은 이제 교섭위원이 전부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교섭 대표위원을 포함한 양측의 교섭위원이 다 참석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본회의 같이 좀 무게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본교섭을 주로 진행을 하고요. 실무교섭은 본교섭에서 대표위원 정도나 중역들을 빼고 실무자 단에서 이제 실무적인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교섭을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교섭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디테일에서 좀 합의가 안 돼.
이런 경우에 이제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뭐 3명, 3명, 4명, 4명 요 정도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그때는 뭐 타사 자료, 그 다음에 임금 자료 이런 거 다 펼쳐놓고 진짜 디테일한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본교섭 자리에서 하기에는 너무 그 디테일이 성립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무 교섭을 하고 거기서 실무자들끼리 합의가 되면 양측 교섭 대표위원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본교섭 자리에서 승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네, 잘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본교섭이 사실 정식 교섭의 개념이고 실무 교섭은 그것에 앞서서 실무자끼리 좀 논의한다. 그렇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교섭은 장소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어디에서 합니까, 보통? 보통은 이제 회사가 제공하는 회의실에서 하죠. 왜냐면은 노동조합은 공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작은 사무실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본사 회의실이나 이제 정식 회의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은 이제 타 직원들한테 업무 방해가 된다든지 또는 시설 관리권이 침해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아예 외부에 있는 뭐 공용 회의실 또는 아예 외부 회의실 이런 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자, 장소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이제 홈그라운드가 좀 유리하다 뭐 이런 생각도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우리 장소로 좀 와달라 뭐 이런 요청도 이제 교섭 시에 좀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회사 회의실이란 게 뭐 조합 측에서 봐도 다 우리 직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회의실이 사실 내 회의실이 되는 거니까 우리 회사 회의실이라 따로 뭐 그렇게 메리트가 회사 측에 있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이제 교섭 진행 단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때 첫 번째 질문은 단일 노조인 경우에도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복수노조 시대가 되면서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가 거의 의무화가 됐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노조 하나인데 이래도 해야 되나? 노동부 입장에서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몇 번의 판례에 의해서는 할 필요 없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교섭 대표 노조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2년 동안은 교섭 대표 노조하고만 교섭을 하면 됐잖아요. 네. 근데 판례에서는 단일 노조인 경우에는 창구 단일화 자체가 형식적인 걸로 봐서 그거를 거쳐도 교섭 대표 노조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교섭 대표 노조가 됐지만 그 이후에 한 3달 후에 신설 노조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신설 노조하고 또 교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 측 입장에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단일 노조라면 굳이 교섭 창구 단일화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네.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제 교섭 요구를 하게 되는데 네. 자, 교섭 요구는 노조만 할 수 있는 건지 네. 사용자도 할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아닙니다. 예. 임금 단체 교섭이라는 게 양자가 모여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구도 뭐 노측, 사측, 양측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 요구뿐만 아니라 요구안을 내는 것도 다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노동조합 측이 보통 요구안을 내고 회사 측은 이를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방어를 하거나 이런 형국으로 많이 가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뭐 노조 측이 주로 뭐 10개, 20개를 낸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번에 좀 개선할 게 있는데 임금 체계를 좀 개선할 게 있는데 하면 임금 체계 개선안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에서 뭐 학자금 대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조금 변경할 부분이 있다. 그럼 그런 것을 요구안으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잘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노조가 요구안을 내겠지만 그 요구안을
바탕으로 회사가 관철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그렇죠. 회사가 다시 역제안을 하는 네. 뭐 이런 개념이 가능하다. 네. 이것도 매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합은 요구안이 보통 단협이 껴있으면 되게 많거든요. 뭐 네. 20개, 30개 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때 반드시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30개의 요구사항인데 그걸 다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섭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1번에서 10번까지는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른 요구 강도를 달리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집행부가 자칫 실수를 하기 쉬운 게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에 교섭 요구안을 공개하거나 이렇게 공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올해는 임금 인상 5%를 꼭 달성하겠습니다. 또는 뭐 학자금 인상 1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죠? 기대를 하겠죠? 머릿속에 5% 100만 원이 딱 꽂힙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4.9% 뭐 90만 원만 돼도 교섭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그게 되게 잘한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치를 함부로 올려놓는 그런 좀 발언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 잘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교섭 요구에도 약간 노련함이 좀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교섭을 요구하는데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보고 내가 다시 역제안을 하기도 하고 약간 게임 같은 그렇죠. 좀 느낌이 드는 게 바로 교섭 요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다음 질문은 교섭 시에 네. 보통 사장님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반드시 이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사장님이 교섭이 중요하니까 매번 참석을 해주시면 좋죠. 왜냐면은 그 교섭 대표, 노측 교섭 대표 위원장은 매번 참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히 뭐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이 다른 업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참석을 하고 싶어도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교섭 권한을 뭐 공장장, 법인장 등 해당 그 사업장의 장에게 이제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떤 노조는 그 교섭 원칙을 정할 때부터 무조건 대표이사가 들어오세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노조 측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교섭을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무슨 해외 출장이 있어. 그래서 교섭이 자꾸 지연되면은 서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유연성 차원에서 너무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교섭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본사에 가가지고 피켓팅을 하거나 아니면 모회사에 가서 네. 이러한 피켓팅을 하는 이런 경우 등이 있는데 네.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법적으로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피켓팅 자체는 그 자체를 쟁의행위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쟁의행위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로 그 법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켓팅을 한번 했다 그래서 교섭이 결렬됐다, 뭐 쟁의행위를 했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섭위원들끼리 막 교섭을 하다가 당신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본사나 모회사에 가서 그쪽 대표이사 또는 회장님은 한테 막 따로 얘기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회사 측 교섭위원을 무시하는 행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형하고 동생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형하고는 말이 안 통해. 엄마! 막 이렇게 엄마한테 찾아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형하고는 대화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행태는 교섭의 안정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저도 몇 차례 뭐 이야기 전해 들은 것이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그 뭐 회장님 자택에 가가지고 막 피켓팅이나 뭐 플랜카드를 걸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좀 종종 듣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교섭이 더욱 교착 상태로 더 빠져드는 네. 그런 것도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교섭이 결렬되거나 이제 최종 합의가 일어날 텐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섭 중에 노동위원회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정 전치주의라 그래서 쟁의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그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의 경우는 10일의 그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조정위원회에 참석해보면은 와, 어차피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냐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노사의 입장차가 크면은 그냥 쉽게 조정을 중단해버리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조정위원회에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진정성 있게 하는 걸 봤고요. 조정위원회는 이제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세 분의 조정위원이 하시는데 조정회의를 하다가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각 조정위원들이 있는 조정위원회실에서 노측, 사측을 각각 불러서 정말 실질적인 대화를 합니다. 한 번은요, 그 조정위원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측 그 교섭위원 참석한 사람들이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네. 상무님, 팀장님인데 그러니까 조정위원이 어떻게 했냐면 저기 회장님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미팅 날짜를 좀 잡아달라. 그래서 그럼 언제 방문하십시오 해가지고 실제 그 조정위원 3명이 그 회사의 회장님 방에 가서 이 조정안을 가지고 이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해서 회장님의 승인을 직접 얻어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진정성 있게 조정을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조정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네. 저도 보게 되면 이 노동위원회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계속 이야기를 해도 합의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노동위원회라는 국가 어떻게 보면 제3자 기관이 개입을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양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더 공정성을 또 인식하면서 네. 이 합의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단협안이 타결이 됐어요. 네. 그런데 노동조합 총회나 찬반 투표가 그 이후에 일어났는데 네.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결이 났으니 노조 측에서는 사용자 측에 재교섭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는데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재교섭을 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노조법상 그 교섭을 체결할 권한은 전적으로 교섭 대표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측 교섭 대표는 노조 위원장이니까 노조 위원장이 서명을 하면 그걸로 타결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찬반 투표니 총회니 이런 건 노조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부결이 난다 그래서 재교섭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노조 위원장이 서명을 안 하고 잠정 합의를 한 다음에 사무국장이 서명을 하고 이거는 사무국장이 한 거니 재교섭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교섭대표위원인 노조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상호 승인 하에 서명을 했으면 똑같이 노조위원장이 서명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교섭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노사 뭐 임금 협상 타결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진 멋지게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장 찍고 사진 찍은 건데 네. 그 이후에 우리 조합원들한테 만약에 5%의 임금 인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만족 못한다. 네. 만약에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 교섭의 타결은 유효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그러면 그 집행부에 대한 뭐 신임의 개념으로 그렇죠. 오히려 이해하는 게 네. 좋겠네요. 네, 네. 네. 네, 오늘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저도 참 흥미로운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항상 건승하시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